이 맛, 분명 알고 있어. 강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 끝에 묻은 김치 한 조각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30년을 헤맨 끝에 마침내 도착한 곳.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맛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북촌 한옥마을 한복판 청송제라는 간판이 걸린 한식당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 32살. 오늘이 그의 첫 출근 날이었죠.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했어요. 청송제는 3대째 이어온 명가 한식당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예약이 가장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면접대가 떠올랐습니다. 한정희 여사장이 물었었죠. 요리 경력이 없는데 왜 우리 주방에 들어오고 싶냐고요.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좋다고, 특히 한식이요.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한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를 채용했어요. 민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김치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희가 큰 대야에 고춧가루를 풀고 젓갈, 마늘, 생강을 넣었어요. 그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민우가 양념을 저으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 냄새. 민우는 숨을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한 감정이었어요. 왜 이 냄새가 이렇게 익숙할까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그리고 뭔가 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냐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요. 민우가 정신을 차리고 괜찮다고, 냄새가 강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그리워서였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김치 양념이라고,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라고요. 오전 11시 민우는 서윤 옆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손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무가 정확히 같은 크기로 썰려 있었거든요. 마치 자로 잰 것처럼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요리 안 해봤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대로 배운 적 없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칼질은 우리 집안 방식이라고요. 민우도 놀랐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한정희가 들어와 민우가 썬 물을 받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다고요. 한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등을 보이고 섰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한정희가 민우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한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고, 첫날인데 잘했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주방이 이상하게 편안했다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다고요.
한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정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없냐고요? 5살 이전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가끔 불꿈을 꾸는데 그게 기억인지 꿈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한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 이라고 되물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뜨겁고 무서운 불이요. 그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라고요. 한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들어가 쉬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나가는 순간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9시 민우는 자신의 원룸에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기록이었어요. 입소 기록서 1995년 6월 10일 입소 추정 나이 5세 화재 현장 근처에서 발견 이름만 말할 수 있는 상태 강민우 화재 오늘 한정희가 물었던 그것 민우가 꿈에서 보는 그것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같은 시각 청송제 2층 거실 한정희와 서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이 붉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럴 리가 있을까요? 한정희는 손에 든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6살쯤의 여자아이와 4살쯤의 남자아이. 남자아이가 김치를 맛보고 옆에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3일 우리 서윤이 민우와 함께 첫 김치 담그기. 서윤이 말했습니다. 칼질이 똑같았다고요. 우리 집안 방식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고요. 한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도 강민우라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성이 다르잖아요. 원래는 한민우였는데요. 한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성을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아이가 이름만 말했다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한정희가 창문으로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이야. 30년을 찾아 헤맸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병원에 전화해서 DNA 검사를 해봐야겠다고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동생이라면, 정말 민우라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정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다시 청송제로 출근했습니다. 주방에 한정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요. 한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어요.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죠.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요. 그리고 민우야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목소리가, 이 미소가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민우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청송제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이 익숙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청송제의 주방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이라기보다는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손님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민우가 손질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유난히 맛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주방장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민우에게는 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미료 위치를 물어보기도 전에 알고 있었고 불 조절을 배우지 않았는데 정확했으며 양념 비율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서윤이 민우를 자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 청송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방장 박철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진 겁니다. 협심증 발작이었어요. 119가 출동했고 박철수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주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부주방장 김영식이 당황하며 한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약이 있다고요. 그것도 중요한 손님이라고요. 한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회식 예약이었어요. 12명. 청송제 전통 코스 요리. 취소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김영식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해보겠다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방장 없이 코스 요리를 책임진다는 건 부담이 컸습니다. 오후 4시 주방이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영식이 메뉴판을 보며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전복 요리, 갈비찜, 해물탕, 잡채, 12가지 코스 요리를 5시간 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정희가 주방을 오가며 직원들을 독려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윤도 어머니를 도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우는 한쪽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주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김영식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칼질이 평소보다 느렸고 불 조절도 망설여졌어요. 민우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전복은 이렇게 손질하고 갈비는 이런 양념으로 해물탕 국물은 저 비율로 어디서 아는 걸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김영식이 실수를 했습니다. 양념을 잘못 넣어 갈비찜 소스가 망가진 겁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정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다시 만들 수 있냐고 물었어요. 김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시간은 없고 압박감은 커졌어요.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우를 봤어요. 한정희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몰랐거든요. 김영식이 말했습니다. 코스 요리는 어렵다고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한정희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깊게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거라 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손을 씻고 칼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우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을 손질했어요. 칼날이 정확하게 내장을 분리했습니다. 솔로 문질러 씻어내고 얇게 저며 썰었죠.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갈비를 양념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
참기름. 손이 저절로 비율을 맞췄어요. 젓가락으로 저으며 맛을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해물탕 육수를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타이밍을 재서 건져냈어요. 새우, 조개, 오징어를 손질해 준비했습니다. 불 조절도 정확했죠. 주방 직원들이 입을 벌린 채 민우를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정희는 주방 입구에 서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확신, 그리고 눈물이요. 오후 7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손님이 홀에 자리를 잡았어요. 재벌 총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만든 요리가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요리, 갈비찜, 해물탕, 잡채, 전이어, 구절판. 12가지 코스가 순서대로 테이블에 올려졌어요. 홀에서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맛있다는 말, 예전 청송제 맛 그대로라는 말, 역시 명가답다는 말이 흘러나왔죠. 주방에서 민우는 마지막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혜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엿기름 물을 거르고 밥알을 넣고 온도를 맞췄어요. 모든 코스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주방으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정희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인사하라고요. 민우가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보조인데요. 한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방을 책임졌다고 당당히 나가라고 했어요. 민우가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민우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재벌 총수가 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청송제에 왔을 때 그 맛 그대로네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총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을 책임지셨던 분이 한정혜 사장님의 어머니셨죠. 그분의 손맛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요리에서 똑같은 맛이 느껴지네요.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정희의 어머니. 30년 전 그 맛. 홀로 돌아온 민우에게 한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한정희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란다. 손이 기억하는 거야. 민우가 되물었습니다. 무엇을요? 한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영업이 끝난 후 한정희가 민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요. 서윤도 함께였어요. 민우가 들어가자 한정희와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한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우가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한정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우 앞에 놓았어요.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우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자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한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너일 수도 있을까?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흔들렸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3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 화재, 30년 전. 한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1995년 6월 3일. 그날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민우를 찾을 수 없었지. 경찰이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어. 그 뒤로 30년을.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6월 3일이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제 보육원 기록에도 6월 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셋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은요? 보육원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우요.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민우라고. 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한민우야. 민우.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정희가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확인해야 해. 정확하게.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 민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DNA 검사. 진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 30년 만에 찾은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윤이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동생이라면, 정말 돌아온 거라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정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딸과 어쩌면 아들일지도 모르는 청년을요. 30년. 너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DNA 검사, 가족, 30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한정희가 자신의 어머니라면, 서윤이 누나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 그 실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민우는 약속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정희와 서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세 사람은 말없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민우의 입안을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한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민우에게는 평생처럼 긴 시간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한정희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출근은 계속하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우는 청송제의 소중한 직원이라고 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민우는 평소처럼 청송제에 출근했습니다. 주방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정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서윤과 대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점심시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서윤이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민우라고 불러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잠을 못 잔다고요. 계속 어릴 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서윤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했어요.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김치를 너무 좋아했다고요. 엄마가 김장할 때면 꼭 옆에 앉아서 맛을 봤다고 손에 양념 묻히면서요.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만 쫓아다녔다고요. 누나, 누나 하면서요. 자신은 귀찮아서 밀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났을 때 부모님이 자신을 먼저 구했다고요. 2층에서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동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30년 동안 찾았다고요. 경찰도 탐정도 실종 아동 찾기도 다 했는데 못 찾았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렸냐고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4살, 자신은 6살이었다고요. 민우의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요. 불, 무서움, 누군가의 울음소리. 서윤이 민우를 봤습니다.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가끔 꿈을 꾸는데 그게 기억인지 꿈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어떤 꿈이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불이라고요. 뜨겁고 무서운 불. 그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 여자 목소리 같은데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울었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요. 동생을 찾아달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또 불었어요. 사흘째, 민우는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한정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우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한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 그렇게 했다고요. 민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김치 담글 때면 민우가 꼭 옆에 앉아서 따라했다고요. 작은 손으로 배추를 만지작거리면서요. 민우가 한정이를 봤습니다. 한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고요. 민우가 나중에 커서 꼭 이 맛을 이을 거라고 손에 재능이 있다고 했답니다. 민우의 눈도 뜨거워졌습니다. 한정이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민우를 꼭 찾으라는 거였다고요. 그 아이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한정이가 흐느꼈습니다. 30년을 찾았다고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내 아들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민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흘째, 민우는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이제 칠순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발견됐을 때 어떤 상태였냐고요. 원장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이었다고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새벽 6시였답니다. 민우가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고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름만 말했다고요. 민우라고요. 엄마, 누나, 이런 말도 했는데 누구를 찾는 건지는 몰랐답니다. 그리고 계속 무섭다고 울었다고 했어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침침했습니다. 경찰이 수색했는데 보호자를 찾지 못했다고요. 화재 사고가 여러 건 있었던 날이라서 결국 민우를 보육원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민우라는 이름으로 찾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원장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하지만 강민우로 등록됐으니 찾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어요. 민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km, 4살짜리 아이가 혼자 걸어간 거리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닷새째, 서윤이 민우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서윤과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 돌잔치, 생일, 명절.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진이 민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4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김치 항아리 앞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입가에 김치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라고요. 김치 맛있다고 혼자 먹다가 들킨 거라고 했어요. 민우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매운 거 못 먹냐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운 음식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거든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동생도 그랬다고요. 우리 집안 유전이라고 엄마도 할머니도 다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말했어요. 민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알레르기도 있었다고요. 민우가 놀라서 서윤을 봤습니다. 자신도 복숭아 먹으면 숨이 막힌다고 말했어요. 서윤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 맞다고요. 분명 동생일 거라고 했습니다. 6째, 한정희가 민우를 2층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식당 위층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한정희가 민우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방 같았습니다.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우 방이라고요. 30년 동안 그대로 뒀다고 했어요. 민우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장난감들, 그림책. 모든 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어요. 민우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그림책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귀여운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림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책,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일 좋아하던 책이라고요. 매일 밤 읽어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 민우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책 위에 똑똑 떨어졌어요. 한정희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우는 한정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외로움이 터져나왔어요. 일주일째,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우, 한정희, 서윤. 세 사람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의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요. 세 사람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자 확률이 99.99%라고요. 한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꼈어요. 서윤이 의자에서 일어나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확실한 친자 관계라고 했습니다. 한정희가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라고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한정희가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라고, 내 엄마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라고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서윤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청송제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가족을 찾았습니다. 30년을 헤매던 끝에 드디어 찾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한정희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라고요. 많이 놀랐을 거라고, 천천히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원룸으로? 아니면 여기가 이제 집인가요? 서윤이 민우를 따라 나왔습니다. 민우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라고 불렀어요. 예전처럼요.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힘들지 라고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아무도 민우를 재촉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고요. 30년 만에 동생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라고요. 평소처럼요. 그게 제일 편할 거라고 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그날 밤 민우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DNA 검사 결과지를 계속 바라봤어요. 99.99% 확실한 숫자였습니다. 민우는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 다시 전화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찾았다고요. 원장 선생님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한식당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곳이 자신의 집이었다고요.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됐다고요. 정말 잘 됐다고 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가족을 찾았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감사하다고요. 선생님이 자신을 키워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민우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제 진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청송제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어제까지는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아들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한정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제와 다른 미소였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깊었어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왔냐고요? 잘 잤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한정희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라고요. 엄마도 어색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정희는 민우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할머니의 비법 레시피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김치 양념의 정확한 비율, 된장찌개의 비법, 갈비찜의 숨은 재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줬어요. 민우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정희가 설명하면 민우의 손이 저절로 따라갔어요. 서윤도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서윤이 민우에게 오래된 상자를 건넸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우 거라고요. 30년 동안 보관했다고 했어요. 민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린 시절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작은 옷, 장난감, 신발. 모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 작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귀퉁이에 민우라고 쑥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놓아주신 거라고요. 민우가 유치원 갈 때 매일 가지고 다녔다고 했어요. 민우가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챙기라고 하셨다고요. 민우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다고 말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방 직원들도 이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사장님이 민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부주방장 김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냐고요? 한정희가 주방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발표할 게 있다고 했어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정희가 민우 옆에 섰어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다고요. 민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3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영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민우 씨가 사장님 아드님이라고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요. 주방장 박철수가 민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놀림이 좋았구나 라고 말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역시 청송제 집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민우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민우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주방에서 일할 거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 대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한정희가 민우를 2층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서윤도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정희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계속 원룸에서 살 거냐고 아니면 이곳으로 올 거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천천히 하라고 민우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자기 방 옆이 민우 방이라고요. 언제든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정희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30년을 기다렸다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점점 청송제에 가족에게 익숙해졌어요. 한정희는 민우에게 할머니의 마지막 레시피를 가르쳤습니다. 묵은지였어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담근 김치라고요. 30년 동안 항아리에 보관했다고 했어요. 민우가 놀랐습니다. 30년 묵은 김치라고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돌아오면 먹이려고 했다고요. 할머니의 유언이었다고 말했어요. 한정희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깊고 진한 냄새가 났어요. 민우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냄새 알고 있었어요. 한정희가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맛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맛있다고요.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한정희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라고 민우가 돌아와서 이 김치를 먹었다고 하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 맛을 배우고 싶다고요. 할머니의 맛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라고요. 내가 이어야 한다고 청송제 4대째는 내가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한정희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 오고 싶다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한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윤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됐다고요.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정희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주말 민우는 원룸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면 충분했죠. 서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함께 짐을 날랐어요. 원룸을 나서며 민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외로웠지만 견뎠던 곳이었죠. 서윤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가족이 있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라고요. 이제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청송제 2층. 민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물건들은 치워지고 새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는 어린 시절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림책, 장난감, 손수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우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청송제 마당이 보였습니다. 한정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요. 한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방의 주인이 돌아왔다고요. 30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라고요. 이제 익숙해진 호칭이었어요. 감사하다고,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한정희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요. 엄마가 감사하다고, 돌아와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우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정희가 만든 된장찌개, 서윤이 구운 생선, 민우가 담근 김치. 세 사람의 손맛이 한 상에 올려졌어요. 서윤이 밥을 떴습니다. 민우에게 먼저 건넸어요. 한정희가 국을 떴습니다. 민우 앞에 놓았어요. 민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분위기도 마음도 모두 따뜻했어요. 한정희가 물었습니다. 맛있냐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요.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30년 만에 먹는 엄마의 밥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민우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민우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송제는 이제 완전히 민우의 집이 됐어요. 아침마다 한정희와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엄마는 민우에게 하나씩 레시피를 전수했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들, 자신이 개발한 것들, 30년 동안 지켜온 비법들이었죠. 민우의 실력은 날로 늘었습니다. 손님들도 알아차렸어요. 청송제 음식이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다고, 할머니 때 그 맛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장 박철수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이제 부주방장 자리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배우는 중인데요.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남다르다고요. 그리고 이미 실력이 자신을 넘어섰다고 말했어요. 한정희도 동의했습니다. 민우가 이제 독립적으로 주방을 운영할 수 있다고요. 민우는 부주방장이 됐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졌지만 보람도 컸어요. 어느 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민우가 깜짝 놀라 나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요? 원장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민우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리고 민우를 키워준 가족들께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원장 선생님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정희와 서윤이 나왔어요. 한정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라고요. 민우가 워낙 착해서 키우기 쉬웠다고, 오히려 자신이 민우에게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한정희가 원장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라고, 진짜 은인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은 특별한 식사가 됐습니다. 민우가 직접 코스 요리를 준비했어요. 전복 요리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해물탕, 그리고 특제 묵은지까지. 원장 선생님이 한 입 드시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어요. 한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만든 거라고요. 이제 청송제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민우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잘 컸다고, 정말 잘 컸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우는 원장 선생님을 배웅했습니다. 차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자신이 잘한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준 거라고 했어요. 민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끔 연락하라고요. 보고 싶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청송제는 연말 예약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송년회, 가족 모임, 친구 모임. 주방이 쉴 틈이 없었죠. 민우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주방의 중심이 됐어요. 주방장 박철수를 보조하며 요리를 총괄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특별한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일가의 식사였어요. 20명 규모의 큰 자리였죠. 한정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민우가 총괄해 보라고요. 주방장과 상의해서 메뉴를 짜고 요리를 책임지라고 했어요. 민우가 놀랐습니다. 자신이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믿는다고 말했어요. 민우는 밤새 메뉴를 짰습니다. 계절에 맞는 재료로 청송제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코스였어요. 한정희가 메뉴를 봤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다고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일, 민우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임원들이었어요.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전복 냉채, 신선한 전복에 매콤새콤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어요.
홀에서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코스. 갈비찜. 청송제 특제 양념으로 만든 부드러운 갈비였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코스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계속해서 맛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코스. 민우가 특별히 준비한 묵은지 요리였어요. 할머니의 30년 묵은지로 만든 찌개였습니다. 이 요리가 나가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 숟가락 먹고는 말을 잊은 듯 했어요. 회장이 직접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민우가 나갔습니다. 조리복 차림 그대로요. 회장이 민우를 봤습니다. 젊은 주방장이라고 놀라워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요리가 정말 훌륭했다고요. 특히 마지막 묵은지 찌개가 일품이었다고 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서요 라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맛이 느껴진다고요. 옛날 맛이라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라고 말했어요. 한정희가 홀로 나왔습니다. 회장에게 인사했어요. 회장이 한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청송제를 찾았던 단골이었거든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음식이 예전보다 더 맛있다고요. 청송제 할머니 때 그 맛이 돌아온 것 같다고 했어요. 한정희가 웃으며 민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민우를 다시 봤습니다. 축하한다고, 좋은 후계자를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나고 한정희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송제는 설 명절 준비로 바빴어요. 떡국, 전, 잡채,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손님들의 예약이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처음 맞는 가족과의 명절이었어요.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설날이었죠. 설날 아침, 민우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서윤이 준비해준 한복이었어요. 진한 남색이 잘 어울렸습니다. 한정희도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아한 분홍색 한복이었어요. 서윤은 연두색 한복을 입었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과일, 떡, 그리고 사진 한 장.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께 인사드리자고요. 세 사람이 나란히 절했습니다. 민우도 함께요. 한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돌아왔어요. 라고요. 30년 만에 우리 민우가 집에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민우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자 민우예요. 라고요. 할머니의 맛을 이어갈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떡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정희가 떡국을 떴습니다. 먼저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어요. 한정희가 물었습니다. 맛있냐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셋이서 울면서 먹었다고요. 민우가 없어서요. 하지만 올해는 웃으면서 먹는다고 말했어요. 한정희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고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걸 축하하자고 했어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짤랑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엄마가 더 감사하다고, 돌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자기도 감사하다고요. 동생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떡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정희가 민우와 서윤을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려 한다고요. 민우와 서윤이 놀랐습니다. 한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다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줄 때가 됐다고 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한정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이라고요. 서윤이랑 민우가 함께 청송제를 이어가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고요. 한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민우는 이미 충분하다고, 할머니의 손맛을 완벽하게 이어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윤도 동의했습니다. 민우 요리 실력은 이미 최고 수준이라고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라고요. 천천히 준비하자고,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자고 했어요. 민우가 한정희를 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한정희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엄마가 믿는다고, 할머니도 믿으실 거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송제의 맛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한정희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방이었어요. 민우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책임이 될 거예요. 청송제의 맛을, 할머니의 손맛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았으니까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찾았으니까요. 민우는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주방 한쪽에 걸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켜볼게요 라고요. 청송제를 할머니의 맛을 지킬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민우는 주방 불을 껐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자신의 방으로요. 자신의 집으로요. 30년 만에 찾은 그곳으로요. 봄이 왔습니다. 민우가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청송제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정희의 은퇴식과 함께 4대 승계식을 준비했죠. 그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정이가 민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한정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것이라고요. 할머니가 평생 두르셨던 앞치마라고 했어요. 이제 민우가 두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이가 직접 민우에게 앞치마를 둘러줬습니다. 끈을 묶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청송제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요식업계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청송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왔어요. 한정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정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청송제를 3대째 운영해 왔는데 이제 4대에게 물려줄 시간이 됐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운 주방장은 자신의 아들 한민우라고요. 30년 전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정이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한정이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송제를 부탁한다고 할머니의 맛을 지켜달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송제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승계식이 끝나고 특별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민우가 직접 준비한 코스 요리였어요.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묵은지 요리였어요. 손님들이 한 입 먹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청송제 할머니 때 그 맛이라고, 정확히 그 맛이라고 감탄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코스가 이어졌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요리들이었죠. 주방에서 민우는 땀을 흘리며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도왔어요. 남매가 함께 움직이니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한정이가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우와 서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정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민우가 잘하고 있어요. 라고요. 마지막 코스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만족해 했어요. 청송제의 미래가 밝다고 4대가 훌륭하게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청송제가 조용해졌어요. 민우, 한정이, 서윤 세 사람이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이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요. 정말 완벽했다고 칭찬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한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민우가 잘한 거라고, 할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은 거라고 했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편하게 홀 관리만 하면 되겠다고요. 주방은 민우가 완벽하게 책임지니까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우는 혼자 주방에 남았어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를 닦고 칼을 정리하고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았어요. 할머니가 그랬듯이, 엄마가 그랬듯이요.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우는 주방 한가운데 섰어요. 조용한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청송제의 맛을, 할머니의 손맛을, 가족의 전통을 지켜야 했어요. 민우는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사진이었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우예요 라고요.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맛을 평생 지키겠다고요. 청송제를 지키겠다고요. 이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요.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민우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할머니의 앞치마를요. 조심스럽게 개어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주방 불을 껐습니다. 천천히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거실에 한정희와 서윤이 앉아 있었어요.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앉자 한정희가 차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라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거라고 말했어요. 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한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찾아줘서 고맙다고요. 30년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윤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모였어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하다고요. 30년 만에 다시 완전해졌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청송제 주방장으로서요. 방으로 들어가며 민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민우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헤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죠.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요. 한정희의 아들, 서윤의 동생, 청송제 4대 주방장, 한민우라는 거리요.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이어가야 할 전통이 있었죠.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자신의 방에서요. 자신의 집에서요. 자신의 가족 곁에서요.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요.
30년 만에 찾은 집에서의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할머니의 맛을 이어가는 청송제를 지켜가는 인생이었어요. 민우는 잠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요. 집에서요. 드디어 집에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